두 번째 슬라이드 설명드립니다. 강의 시간에도 반 바와 같이 저희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계산에 아주 능숙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수익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식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정 기간을 놓고 볼 때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의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의 마지막 순간의 재산의 정도를 의미하고 재산 시작은 그 기간의 처음 시점,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기초에서의 재산의 정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재산 끝에서 재산 시작이라는 것을 뺐다는 것은 재산의 변화분을 의미할 것 같고요. 이 변화분을 재산 시작, 초기, 기초에서의 재산의 규모로 나눔으로써 보유기간 수익률,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계산합니다. 밑에 예에서도 보시다시피 100을 투자하고 120을 얻었다. 이익이 20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20 나누기 100을 함으로써 보유기간 수익률은 20%가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기로 사용한다면 먼저 계산기에 5개의 버튼을 지워주고요. 어떻게 하느냐? 클리어 타임 밸류 머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컨드 FB를 누름으로써 5개 키에 있는 모든 값을 삭제합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값을 넣는 게 굉장히 좋은 버릇이 될 것 같고요. 한 개 기간이라고 보고 계산한다면 n은 1이고 프레젠트 밸류는 100이죠. 투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넣어서 현가는 마이너스 100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기간 후 기말에서의 자산의 가치는 120이 되기 때문에 100을 투자하고 120을 받는 한 기간에 있어서의 수익률은 얼마인가? compute i/y를 누르면 20%의 값이 구해지죠. 앞장에서도 또는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이라는 이 수 위에 별을 달는 별표의 모양을 보이는 이 기호를 보게 되는데요. 이 기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값이 출력된 값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트 오브 리턴 또는 보유기간 수익률, 홀딩 피리어드 리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생각하는 계산이 평균입니다. 평균은 산술 평균,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평균의 일반적인 의미는 산술 평균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그 수익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 평균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 평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점이 t equal 0, t equal 1, t equal 2 이렇게 세 시점 두 개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100이었다가 60이었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레이트 오브 리턴 또는 보유기간 수익률을 계산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적용해 보면 첫 번째 기간의 보유기간 수익률은 60 빼기 100을 100으로 나눈 마이너스 40%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기간의 보유기간 수익률은 100에서 60을 빼고 60으로 나눈 약 66.67%가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두 개가 즉 마이너스 40%와 플러스 66.67%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산술 평균, arithmetic average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보유기간 수익률을 직접 더하고 2로 나눔으로써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13.34% 정도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즉, 이 두 개의 기간 동안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물론 각각의 기간은 마이너스 40, 66.67%의 수익을 보이지만 이 두 개 기간을 평균적으로 볼 때는 얼마의 수익률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술 평균은
13.34%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을 한번 보십시오. 100이었다가 6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산의 수준을 놓고 보면, 즉 금액 기준으로 보면 100이었던 주가가 다시 100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은 0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산술 평균을 계산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34%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오류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두 기간의 레이로 리턴은 0이었는데 산술 평균을 계산하다 보니 양의 값을 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기하 평균을 계산합니다. 레이로 리턴 지오메트릭 기하 평균을 의미하죠. 기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1 더하기 첫 기간의 보유 수익률 곱하기 1 더하기 두 번째 기간의 보유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 후에 루트를 씌운 후에 왜냐면 두 개 기간이기 때문에 루트 또는 2분의 1승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빼기 2를 한다. 그럼 보시다시피 루트 1 빼기 0.4 첫 기간은 40%의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고요. 두 번째는 1 더하기 66.67의 양의 수익률이었죠. 거기서 2를 빼면 값은 0이 됩니다.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값, 즉 마이너스 1은 루트의 바깥쪽에만 위치해야 합니다.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0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한 두 개 기간의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값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의 변화 100에서 100이 됐다는 것을 놓고 볼 때는 0의 값을 보이는 것이 바른 생각이다. 바른 결과값이다. 그런 것처럼 기하 평균은 바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하 평균을 사용하면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산술 평균의 레일 리턴은 각각의 레일 리턴을 n으로 나누고 전부 더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 기하 평균은 1 플러스 레일 리턴을 계속 모두 곱해서 루트를 취하는데 그 기간의 수에 따라서 n분의 1승을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빼기 2를 한다. 이게 이제 산식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처음에 초기에 기초의 자산 분의 기말의 자산을 한 후에 루트를 씌우고 기간수를 고려한다. 거기서 1을 빼는 것이 간결한 버전으로 기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겁니다. 위에 1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100이었다가 다시 100이 됐죠? 그래서 0의 퍼센트를 구하는 게 맞는데 이런 식을 간결한 식을 넣었으면 100을 100으로 나누면 1이 되겠죠. 그 1에서 루트를 취해도 값은 1이 됩니다. 즉 루트 안의 값은 1이 돼서 1 빼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주가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계산은 기하평균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기본 개념 타임라인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의 다이어그램은 1차적으로 현금 흐름이 쭉 나타납니다. 이 아래쪽에 현금 흐름 그리고 쭉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부호가 중요합니다. 현금 유입일 때는 플러스 사인을 보이고 현금 유출일 때는 마이너스 사인을 가지고 현금의 변화를 계속 작성하면 된다 하는 거고요. 상단에는 시점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t가 뭐 임의의 시간이다.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t equal n 미래의 n 기간 후의 시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자는 반드시 기간 수익률을 표시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칸, 즉 원 피리어드 하나의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기간마다 이자가 풀이가 된다.
그리고 기간마다 현금 흐름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를 제대로 보여준다면 타임라인이 필요하는 내용들은 다 커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인데요. present value를 가지고 future value를 구하는 경우를 컴파운딩이라고 하고 반대로 미래의 future value, 미래 가치로부터 present value,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경우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자율과 기간수가 정해져 있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n과 이자율, 기간 이자율이 주어지고 과거의 값, 즉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값을 구하거나 지금의 값, present value로부터 미래 가치를 구하는 디스카운팅과 컴파운딩 또는 컴파운딩과 디스카운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 있어서 필요한 수익률 계산, 그리고 기간마다 발생하는 보유기간 수익률들을 이용한 평균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